서정욱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저 대법관 추천 있잖아요. 예. 그 대법원장이 누구지? 김명수. 아직 안 갔죠. 예. 이자가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가는 거죠. 예. 예, 둘이를 추천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저번 방송에서요. 네. 제가 이제 그 여성 3명 있잖아요. 예. 절대 안 된다. 그랬죠. 그때 그 정계선, 정계선은 이제 우리법 연구회 회장이고, 그다음에 이거 신숙희, 이자는 이제 그 젠더법 연구회 회장이고, 네. 그다음에 이거 박순영이라고 있어요. 박순영은 이제 이거 지금 선관위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여성 3명은 절대 안 된다. 그럼 이게 누가 괜찮으냐? 그때 저 2명 서경환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엄상필 이야기했거든요. 엄상필 얘기. 근데 이거 서경환 예. 상당히 좋다고 봤는데 네. 이번에 이거 서경환 추천했고요. 그다음에 권영주는 저하고 이제 그 대학 동기입니다. 그래요? 사법고시 수석에서 서울대 교수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민법 실력자입니다. 네. 다만 이게 저 동기다 보니까 추천 안 했지만 상당히 정치 색깔도 없고요. 좀 뭐 적임자다. 그래서 결국에 김명수가 꼬리를 내린 거죠. 대통령실하고 강하게 나가니까 네. 결국 이제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서 서경환, 그다음에 권영준 교수 2명을 추천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임명 거부할 필요 없게 됐다. 예. 이건 그렇습니다. 김명수가 꼬리 내린 거다. 예, 그렇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사람들로 하고 갈 테니까 저 감옥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예. 꼬리를 내렸다 보고요. 네. 권영주는 이제 그 제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민법 교수가 대법관 중에 양창수라고 있습니다. 제주도. 예. 그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민일영 대법관이 있어요. 예. 그 부인이 이제 그 박선영 교육감 많이 그래요. 나왔죠. 그래요. 민일영 대법관. 예. 그다음에 권영준 교수.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번에 서경환 부장판사 고법에 그분도 이게 훌륭하고. 네. 그다음에 그 권영준 교수도 실력자고 정치 이념도 없어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권영준 교수요? 예. 대학 동기라고요? 예. 수석했어요. 그러면 우리 서정욱 변호사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저는 이 사람은 대학 교수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저 서정욱 변호사 지금 변호사잖아요. 예. 변호사도 추천을 하면은 대법관이 될 수는 있나요? 될 수는 있어요. 15년 그래요? 이상 법조 경력. 근데 저는 뭐 실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권영준에 비하면 사법고시 수석의 서울대 교수입니다. 그래도 김명수 문재인이 좌파 똘마니 대법관들하고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알겠어요. 이게 자격 조건이 되시는구나. 네. 네. 자, 초님이 슈퍼챗 하셨고 토메리스님이 이번에는 서정욱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이런 슈퍼챗 하셨습니다. 자, 뭐 어쨌든 김명수가 꼬리 내려서 원래 밀었던 자들을 빼고 지살려고 지살려고 했다. 그런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대법관 되게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판단 자체가 어려운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대로라면 뭐 그중 그래도 나은 인선을 했으니 굳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부담을 느끼실 필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싱이라고 하는 자 중국 외교부의 국장이에요. 국장에 불과해. 이런 자한테 이재명이가 가서 다소시 두 손 모으고 앉아서 훈시 듣듯이 하는데 이 싱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 허위 정보, 가짜 뉴스, 뭐 궤변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싱하이밍 네. 한자로 이제 형해명 제명이 할 때 명자 해명. 근데 이 나이가 똑같아요. 이 형해명 이자가 이제 64년생이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이도 64년생이에요. 나이가 이게 동갑입니다. 형해명하고 이재명이가 네. 그 형해명 이자가 이제 북한의 사리원 농업대학 있잖아요. 네. 북한에서 이게 대학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 좀 한다고 하는데 김일성 대학 나왔어요? 사리원 농업대학. 사리원 농업대학. 북한에. 그것도 이상하네. 그래서 이제 이거 좀 한다고 하는데 예. 들어보니까 영어게 일본 대사보다 훨씬 못하더라고. 예. 일본 대사가 김기현 대표하고 한국말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한국 사는 것 같아. 근데 그 형해명은 뭐 유학도 이게 북한에 왔는데 예.
좀 이게 그 한국어가 좀 서투르고요. 이자가 이제 그 급을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몽골이나 베트남보다 낮아요. 일본, 베트남, 몽골, 북한은 급이 높아요. 이자는 이게 국장급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야 정말 이게 베트남이나 몽골보다 우리를 이게 홀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자가 이제 2020년 1월달에 네. 문재인이가 아그레망을 해가지고 네. 대사로 이제 온 거예요. 이자가 평소에 그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있잖아요. 기고문을 썼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에 대한 반론 네. 이래가지고 기고문을 썼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사드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국 레이더 비판했거든요. 네네. 이걸 이렇게 대선까지 개입한 대사라는 자가 감히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한마디로 이제 뭐 오만방자하고 예. 완전히 뭐 적반하장의 궤변을 내품는 자인데 네. 저는 이자하고 비슷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이제 그 원세계 위안스카이랍니다. 위안스카이. 이모군란 때 왜 흥선대원군 납치해가 3년 동안 네. 납치해 가버렸잖아. 네. 원세계가 이제 오만방자하게 완전히 조선의 내정을 자기가 쥐락펴락했잖아요. 그랬죠. 이자하고 이게 똑같은 게 저는 싱하이밍이다. 정말 이게 어제 대사관장에 이재명이 불러가지고 이재명이 이게 우리나라 서열 8위더라고. 야당 대표가 8위예요. 의전 서열로 보면. 근데 불러가지고 15분 동안 읽으면서 이게 훈계를 하고 있는데 네. 다소곳하게 이재명이 앉아가지고 듣고 그게 민주당 당직자들은 받아쓰기 하고 그다음에 그 민주당 유튜브에서는 생중계하고 그걸 생중계까지 하죠. 야, 이 장면을 이게 30분 동안 보면 우리 완전히 국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분노가 저는 치솟는 네. 이런 이게 굴욕 네. 뭐 삼전도의 굴욕을 하지만 이런 이게 굴중 외교를 했다 봅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 그 진짜 쪽팔리잖아요. 네? 이게 외교는 의전이다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어느 나라에 어떤 비중, 어떤 급의 사람을 대사로 보내는가가 그 나라에 대한 우리의 평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대사, 뭐 일본 대사 보낼 때 장관급을 보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래요. 대사를 보낼 때 어느 급으로 보낼 거냐.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국장급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게 중국이요. 네. 얼마나 이게 우리를 무시하고 완전히 옛날에 조공국 대하듯이 네. 최근에 발언 제가 2개만 더 소개하면요. 싱하이밍 말고 네.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이 왕원빈이라고 있습니다. 왕원빈. 예. 이자가 이게 대변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있잖아요. 네. 대만은 이제 무력으로 현상병력을 반대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외교부 대변인이라는 자가 네. 뭐랬냐? 불용치회. 회가요. 그 새 있잖아요. 불이. 한마디로 이게 주둥이입니다. 새 주둥이. 불용 용서하지 않는다. 치회 주둥이 한번 놀리는 거. 이 말은 이게 불용치회.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욕한 거예요. 그럼요. 예, 욕설을 대변인이 예. 윤석열 대통령 보고 네네. 아니 이렇게 중국이 오만합니다. 그다음에 중국 외교부장 칭강 이 자가 이게 외교부장인데 이 자가 이게 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보고 완화 필자분 완화 불장난을 하면 불을 보면 필자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 너 그게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 대만 가지고 불장난하지 마라. 이게 완화 필자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외교부장 칭강이. 저는 이런 식으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속국 취급하는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래. 여기에 이재명이가 완전히 뭐 뒤에 엑스트라 배우처럼 그렇잖아요. 완전히 놀아난 거죠. 이제 중국이 국장급을 일부러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이제 완전히 속국 취급했는데 문재인이는 그 중국에다가 누굴 보냈냐면 노영민이 보내고 장하성일 보내거든요. 장관급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가서 뭐 외교라도 제대로 하면 몰라. 그 중국의 이제 공산당 주요 간부들은 만나지도 못해 이것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의 외교가 문재인 종북 주사파 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를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문재인이 때 아그레명 받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자니까 일단은 지금 놔두지만 이거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고 그리고 대중국 관계를 전면적으로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지금은요 한미일이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잖아요. 네. 아니 중국 저것들이 한미일이 얼마나 겁이 나길래 이러냐고요. 네. 그러니까 겁을 먹고 있거든. 그러면 외교라고 하는 게 좋은 말로 하지만 겉으로는 뒤로는 협박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 5년 동안에 완전히 망가지고 끌려다녔던 그야말로 소중화 이상으로 끌려다녔던 이 대중국 관계를 전면 재조정할 상황이 왔다 이제. 예. 이 싱의 이번 발언만으로도 충분히 초치가 아니라 쫓아낼 정도까지도 우린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결국 이제 모든 게 문재인 때부터죠. 네. 이 문재인가 이제 그 중국 가가지고요. 네. 완전히 뭐 거의 뭐 11기 예. 중에 9기 가까이 8기. 예, 8기냐 9기냐 논란이 있어요. 저것들은 8기라고 그래요. 8기. 저것들도 이게 쪽팔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 홀대를 당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학 가가지고 중국은 높은 산부인이다. 우리에게 낮은 사이다. 예. 이렇게 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기자들이 왜 중국 경호원한테 폭행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예. 화면을 제가 자세하게 한번 더 봤거든요. 어제 네, 네. 방송하면서 보니까 이게 윤영차이가 우리 기자가 폭행 당했는데 야 대통령 너네 쪽팔리니까 빨리 좀 나가 읽자 막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 결국에 기자가 폭행 당해도 한마디도 이게 말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문재인 때부터 홀대 당했고, 그 다음에 노영민이가요 대사록에 처음 가가지고 쓴 글귀가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만절필동, 예. 만절, 예. 만번 굽에쳐도 반드시 동쪽으로 간다. 황하강물이. 이 말은 우리가 옛날에 4대 사상 있잖아요. 그 송시열의 만동매도 그 글귀가 있습니다. 예. 결국에 중국의 모아 사상 있잖아요. 이걸 이게 만절필동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글을 썼어요. 따라서 저는 이 모든 게 문재인 때부터 예. 시작된 거고요. 네. 중국은요. 결국에 상대가 얕잡아 보이니까 더 무자비하게 밟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왜 중국이 베트남이나 이런 데 높이 평가하느냐. 네. 베트남에게 남중국에서 중국이 오면 배로 갖다 박아버려요. 전쟁에서도 이게 전에 이겼잖아요. 그렇죠. 79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베트남은 강력하게 노니까 중국이 꼬리를 내리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 가서 예.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중국이래요. 그럼요. 수천 년간을 싸워왔고 절대 중국하고는 뭐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에 적은 친구라고 베트남이 중국을 제일 싫어하는데 그 중국과 미국이 지금 맞짱을 뜨고 있으니까 미국과 아주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베트남 역사를 제가 몇 건 봤는데 네. 우리하고 쌍둥이입니다. 베트남도 이게 한나라 무제 때 한사군 우리도 망했잖아요. 근데 이 베트남도 그때 식민지 돼서 거의 똑같아 우리하고 역사가 네. 독립하고 하는 게. 근데 제대로 이게 베트남은 원칙대로 하니까 이게 중국이 대우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무너질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결국 이게 그 싱하이밍 형해명 네. 이자는 이게 그냥 아그라마잉을 철회해 버리면 돼요. 철회해서 이게 쫓아버려야지. 그렇지. 올해만 2번 초치했습니다. 네. 올해만 2번 초치했거든요. 네. 그러지 말고 이게 그냥 저는 아그레망도 이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처리할 수 있게 중국으로 쫓아버리는 그렇지. 이게 원칙이다. 예. 이렇게 저는 어제 제가 연합뉴스와 TV조선 둘 다 이게 쫓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예. 자. 하나만 더 이게 어제 이재명이가 예. 싱하이미하고 만나가지고 이게 일본의 오염수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게 또 막 공동 대응하잖아요. 예. 근데 중국이요. 네. 중국이 그 동쪽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55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삼중수소 배출되는 게 50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서해 건너편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운 거. 우리나라 지역이 그렇죠 서쪽이죠. 황해 자기들은. 근데 그거는 한마디로 저수지처럼 작잖아요. 일본의 거는 태평양처럼 넓은데 희석희석 되죠. 네. 근데
우리 서해 바다에 삼중수 배출하면 이게 바로 작은데 직접 여행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일본보다 50배를 배출하는 그것도 좁은 바다에 이런 게 중국이 일본 보고 이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거기에 노련한 이재명도 저는 상당히 문제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예. 이재명이가 어떻게든 이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저 광우병 때처럼 재미 보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닌 것 같죠? 국민들이? 전북의 여론이요. 네. 이재명이 너 사람을 잘못 만났다. 네가 만나야 될 사람이 따로 있다 하더라고. 싱하이밍 만나면 안 되고 그럼 이게 누굴 만나야 될까? 너는 이제 그 최원일 함장을 만났어야 된다. 이게 지금 국민 여론입니다. 싱하이밍 만나가지고 이게 완전히 뭐 덜덜이 써가지고 중국한테 이게 아니고 너 정말 이게 그 천안함 네. 최원일 함장을 만나서 정중하게 진심으로 이게 사죄해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이런 여론이 국민 대부분이에요. 아마 이게 이번에 중국 가지고 하는 거기에 별로 재미 못 볼 겁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 중국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안 좋거든요. 예, 상당히 저는 뭐 엄청난 마이너스라 봅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그 겁이 많아가지고 그 최원일 함장 그 만나러 가겠어요? 그 사죄를 최원일 함장이 이재명 보고 직접 사과하라 했거든요. 그럼요. 그 사과하러 가려면 만나야죠. 공개적으로. 이거 뭐 한 대 치고 싶다고 권칠성이한테 말했는데 설마 최원일 함장이 한 대 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건 그래도 이거 이재명이 그 겁이 많아서 못 갈 것 같은데. 예. 자 어쨌건 이제 그 얘기 좀 합시다. 이게 이제 이래경 사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래경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거 한마디로 하면요. 네. 그 차도 살인의 친위 쿠데타를 하다가 9시간 만에 진압됐다 봐요. 9시간 만에 진압이 돼버렸다. 이게 차도 살인의 친위 쿠데타다. 예. 뭐냐면 이게 이재명이는 혁신위를 만들어 가지고 예. 공천에서 이게 반 이재명 세력을 친해야 되잖아. 근데 본인이 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이제 이래경이라고 자기 이제 완전히 뭐 팬카페 회장 정도 되는 이자를 이게 내세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차도 살인으로 다 치보자고 하다가 완전히 쿠데타가 제압당했는데 결국 이게 가장 제압당한 원인은 천안함. 국민 여론이 악화됐고 그다음에 홍영표라고 있잖아요. 네. 반 이재명도 결사적으로 싸우더라고. 홍영표가 바로 인터뷰에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반 이재명 세력과 무엇보다 천안함 국민 여론에 의해서 쿠데타가 제압됐다. 그래서 저는 이내경이는요. 이래경 이자는 저 어제 방송에서도 직격탄을 날렸죠. 이자는 감이 이장감이다. 이장감. 어느 마을에? 제명인의 마을에. 제명인의 마을에. 제명인의 마을에 이장감인데 이런 자를 이렇게 혁신위원장을 시키니까 바로 이게 제압이 된 거죠. 제명인의 마을 이장 딱 맞네. 그럼요. 그 개딸들이 되게 좋아하겠는데. 그러니까 이장하기 한 게 그래요. 이내경이가 올해 2월 16일자 페이스북 글입니다. 네. 올해 2월 16일이에요. 몇 달 전에. 이래경이가 뭐라 썼냐? 알면 알수록 이재명은 박식하고 윤석열은 무식하며 까면 깔수록 이재명은 깨끗하고 윤석열은 더럽다. 이게 올해 2월 16일에 쓴 글이에요. 페이스북에. 이런 글들이 뭐 천안함은 자폭이다. 코로나는 미국에서 왔다. 그다음에 푸틴이 의인이고 우크라이나가 잘못됐다. 이런 글들이 페이스북에 다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이걸 이재명이가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개딸들 수준에 딱 맞는 사람이네. 야 어디서 용케도 골라냈네. 그러니까요. 완전히 뭐 거의 제명인의 말이 2장 정도 깜밖에 안 되는 사람을 무리하게 혁신위원장 하다가 거대한 이게 역풍을 당한 거죠. 예, 뭐 이래경이는 그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있어요. 또 있어요? 이자기 고소해야 됩니다. 이래경이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미국의 그 CIA하고 FBI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분명히 잡아야 돼요. CIA 국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몰래 만나가지고 검찰총장 때. 예. 몰래 만났고 그때부터 이게 윤석열이가 안한무인이 됐다. 이렇게 폭로했잖아요. 근데 CIA 국장은 만난 적이 없어요. 이거요. 네. 저는 안민석이와 똑같아 봐요. 안민석이 독일의 검찰 만나가지고 최순실이 수사하고 있는 걸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가짜뉴스로 독일 검찰에 사실조회 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이게 반드시 저는 미국 CIA에다가 사실조회 공문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만난 적이 없다 하면 저는 이게 반드시 그는 처벌해야 된다. CIA 국장.
그다음에 두 번째 FBI 국장 있잖아요. FBI는 수사기관이니까 만나기는 만났죠. 네. 근데 그때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배서가에 만났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윤석열 보고 너 대통령 나가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이게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 그 CIA하고 FBI 이 가짜뉴스 퍼뜨리는 이내경 있잖아요. 낙마하고 나서 이게 퍼뜨린 거예요. 낙마하고 나서. 이거는 이제 반드시 엄중하게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그 저기 중국의 국장이 싱하이밍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형해명. 예, 싱하이밍.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리자이밍이라고. 중국 명자로 발음으로 끝내죠. 리자이밍이라고 부르나 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이라고 하지 말고 리자이밍이라 부르자고 댓글이 올라와 있네요. 리자이밍. 자, 이제 이래경이는 사법 처리해야 된다. 예. 예, 그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권칠성이라는 자가 옆에서 훈수 두다가 이자가 지금 이게 저는 이제 그 권칠성이 예. 만의 잘못이 아니고요. 예. 이게 민주당의 뿌리 깊은요. 예. 아마 이게 민주당 지도부 중에요. 네.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믿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는 문재인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 서해 수호 날 때 네. 그때 그 우리 어머님 있잖아요. 그 여사님. 예, 윤청자. 예, 윤청자 여사인가? 네. 그분이 그 문재인 보고 이 노인의 한을 풀어달라. 네. 천안함이 누구 소행입니까? 이런 경우에 문재인가 직접 이게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문재인은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의 소행이라고 한 옛날에 정부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꼭 보면 이게 옛날에 정부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못해 그걸 따르는 것처럼 자기가 진심으로 북한 소행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문재인도. 그냥 정부 입장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예요. 이재명이도 그랬어요. 이번에. 이재명이도 이게 천안함이 누구 소행이냐. 과거에 북한이라는 정부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예. 진심으로 이재명이도 이게 북한 소행 생각 안 해요. 권칠성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저는 민주당이 이래경을 갖다가 혁신위원장 한 것도 저는 천안함 알고 있었다 보거든요. 그것도 이게 문제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별 문제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모셔온 거고요. 그 다음에 더 황당한 놈이 그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선관위에 보면 네. 조성대 선관위원이 있어요. 조성대. 조성대 민주당에서 2020년에 선관위원으로 추천했거든요. 이 자각이 뭐라 했냐 그래서 천안함은 폭침이라는 거는 웃기는 개그다 그랬어요. 개그맨 할 때 개그다. 근데 민주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아니 그랬으니까 선관위원으로 그러니까 추천했겠지. 지금 이게 민주당 핵심들은 예. 아직도 이게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라 생각 안 하는 거죠. 이게 뿌리 깊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원일 함장도 권칠성이 네가 몰래 찾아오가 비공개로 뭐 유감이다. 유감이란 건 사과다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게 안 된다. 이재명이 가게 직접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전 정당하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 최원일 함장이 지금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지만 저 좌파들 입장에서는 아주 그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찌르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뭐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 그리고 북한 소행이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했던 데 대해서 사과해라. 이거 아니에요. 네. 이 간단한 것에 대해서 이것들이 대답을 못하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좌파들이요. 네. 5.18을 갖다가 헌법에 넣는 걸 반대한다 해서 김재원을 그래 물어뜯어가지고 네. 징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5.18 처벌법까지 만들었잖아요. 그 조항을. 네. 지금 이게 사상까지 만들려고 하잖아요. 따라서는 우리가 이게 천안함에 대해서는 저는 천안함 모욕이나 모독함에게 처벌하는 이런 게 저는 필요하고요. 끝까지 이게 우리가 물고 늘어져야 된다. 천안함에 대해서 정말 이게 좌파들 김어준부터 정말 이게 뿌리 뽑아야 된다. 이 자들에게 전부 천안함은 자작극처럼 네. 자폭처럼 네. 그러면서 이게 그 어디서 일본을 비판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 때 뭐 배가 가라앉으면 모든 사람이 배 따라 죽어야 된다. 이런 게 군국주의 시대에 그걸 퍼뜨리는데 최원일 함장이 끝까지 장병들 구하려고 마지막까지 있다가
네.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게 부하 직원들이 밀어내가 억지로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이게 마치 불명예스럽게 막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 만들듯이 이렇게 비하한단 말이에요. 그 세월호 이준석이가 그 이준석이랑 다르죠? 예, 다른 사람이죠. 예. 세월호. 세월호 이준석이는 쏘고만 있고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승객 틈에. 근데 최원일 함장을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하고 부하들을 수장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조상호 변호사 떠들잖아. 근데도 지금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입니다. 그렇게 비하했는데도 이번에야말로 저는 단단히 뿌리 뽑아야 된다. 더 이상 천안함에 대한 모욕을 우리가 참아서는 안 된다. 네. 이래 보는 거예요. 예. 자, 다음으로 갈까요? 예. 이해찬이가 마침내 나왔어요. 야, 오늘 이제 그 매일신문에 네. 제가 꼭 보는 성민 기자요. 성민 기자. 이분이 이제 기사가 인터넷에서 한 주일을 정리를 해줘요. 참 좋은 기사예요. 네. 근데 신문에까지 이제 오프라인 종이 신문에까지 실립니다. 성민 기자 네. 기사가요.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좋은 이게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현실이 된다 봐요. 바로 이제 그 민주당의 3연임 당대표가 법정에 동시에 선다. 이런 기사입니다. 아, 이해찬, 송영길, 이재명. 예, 이미 이재명은 법정에 서 있잖아요. 그렇지. 법정에. 교도소가 법정에 선다니까. 이재명은 이게 이미 두 건으로 법정에 서 있고 그다음에 송영길이는 뭐 곧 아마 법정에 설 거고. 지가 그렇게 서고 싶어 하다나 지금.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이해찬까지 예. 이러면 이게 3연속 당 대표들이 동시에 법정에 서는 이게 예상된다. 아마 이해찬에 대해서요 이번에 그 수사가 전면 들어간 게 네. 제가 이게 누누이 말했어요. 좀 늦게 수사가 된 거지. 옛날부터 그 이해찬이가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라고 있잖아요.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거기 이사장 취임이잖지 이사장이잖아요. 이거 이화영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네. 이해찬이가 2008년도에 만든 거예요. 네. 다만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하고 당대표 하니까 이화영이 보고 맡아서 관리라고 한 거죠.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당대표 물러나고 이사장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운영비나 돈이 많이 든다 그랬잖아요. 비서 월급, 기사 월급, 네. 임대료. 결국에 쌍방울이 제가 다 지원해 줬다. 이렇게 저는 옛날에 그 김성태 친한 여성분한테 옛날부터 이게 들었거든요. 네. 제가 방송에 수사해야 된다고 몇 번 이야기하다가 이번에 결국 김성태 폭로를 한 걸 네. 조사 들어간 거죠. 김성태가 네. 2년 동안 월 3천만 원씩 이해찬한테 용돈 내라. 돈을 줬다. 이렇게 이번에 진술한 게 수사 들어간 겁니다. 그래요. 그 김성태 쪽에서 이제 진술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해찬이는 뭐 딱 잡아떼겠죠.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수사는?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제 건너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증거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2년 동안 주면 7억 2천만이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8번은 경로까지 다 특정 이미 했어요. 아, 그래요? 어느 은행에서 어떻게 인출해가지고 박용철 있잖아요. 받아가지고 전달한. 이게 다 나옵니다. 결국 이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에서 돈 쓴 것만 조사해보면 임대료나 예. 그럼 이게 어디서 났느냐 돈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이미 2년치 중에 8번은 모든 경로나 자금 출처 다 조사가 돼 있고요. 네. 실제 그 우리 판례에 하면 김성태가 돈을 주면 자기도 정치자금법으로 걸립니다. 근데 자기가 처벌을 감수하면서 이걸 진술한다. 이런 경우에 특별하게 이해찬이하고 원한 관계가 없다. 이런 경우는 신빙성이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돈을 줬다는 사람이 자백할 때 네. 특별하게 받은 사람을 의미할 만한 개인적인 원한 동기가 없다. 이런 경우는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 김성태가 주지도 않은 돈을 왜 줬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본인이 처벌당하는데. 그다음에 은행에서 현금으로 3천씩 인출한 게 있어요. 그게 여의도 국회 앞에 진미파라곤 그 건물이거든요. 아, 그래요? 진미파라곤. 거기에 4개를 얻었어요. 4개를. 진미파라곤. 그 여의도 국회 앞에 저희 자주 가잖아요. 네네. 그 임대료 막 월 2,400만원입니다. 2,400만 원. 근데 거기에 근처 은행에서 찾고 그 박용철 부회장이 이분은 이게 전문 경영인이에요. 이분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화영이한테까지 간 거는 100% 확실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채널에서 그러면 이화영이가
이해찬이한테 배달 사고를 냈냐 안 냈냐 이게만 남았다. 근데 이화영이가 이해찬이 얼굴도 바로 똑바로 못 쳐다볼 정도로 높은 분이잖아. 그렇지. 예. 배달 사고 낼 돈이 따로 있지. 저것들 관계에서는 감히 이화영이가 배달 사고는 꿈도 못 꾸고요. 다만 이제 갖다 바치면 이해찬이가 받은 다음에 야, 이 용돈 써 하고 던져줄 수는 있어요. 돈 뭉치 하나 정도를. 그러면 그냥 뭐 어디 저 빵 부스러기 주워 먹는 거 있잖아요. 뭐 밑에서 이러면서 그런 정도 관계지. 아, 그럼요. 이게 그 배달 사고 내게 따로 있지. 예를 들어 아미고 회원이 제한되게 한 200만 원 주면서 100만 원 서명 쓰고 100만 원 고성구 박사 주라면 그 100만 원 어떻게 제가 배달 사고 냅니까? 아미고 회원이 또 박사님한테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 배달 사고 낼 돈이 따로 있지. 왜 못 내느냐? 그게 이해찬이하고 이화영의 주종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증거가 있잖아요. 예. 이해찬이가 2017년 7월 달에 어연 때예요. 중국의 훈춘에 쌍방울 트라이 공장에 가가지고 플랜카드 걸고 있잖아요. 네. 이미 쌍방울하고 이해찬이가 친합니다. 얼마든지 그러면 이게 물어보겠죠. 어르신 우리 지원 그 잘 받고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이화영이가 어떻게 3천만 원씩을 배달 사고를 냅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럼요. 이미 이해찬이가 쌍방울하고 유착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증거가 네. 이해찬의 가장 핵심 보좌진은 황인호입니다. 황인호. 네. 이 자각이 보좌관이면서 정무실장까지 했어요. 네. 황인호가 쌍방울 계열사 미래산업 반도체 후공정 업체예요. 미래산업 팔려고 내놨죠. 미래 팔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미래산업의 사회이사로 이해찬이 가장 핵심이 쌍방울 계열사의 사회이사입니다. 이 정도로 이게 쌍방울하고 이해찬이가 유착돼 있는데 어떻게 배달 사고 냅니까? 그렇지. 따라서 이거는 저는 이제 이 7억 2천 이거는 이게 분명하게 이화영을 통해서 네. 이해찬한테 전달됐다. 그렇다면 이게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러면 되겠어요.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그리고 그 송영길 대표, 네.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 그 이제 댓글창에는 그 전에 추미애 대표, 또 그 전에 문재인 대표에서 5명의 대표가 새고랑을 차지 않을까. 뭐 이런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아, 그거야 이게 진짜 희망사항이죠. 그러다면 이게 뭐 한 50년 먹은 채증이 내려갈 정도로 희망사항인데 뭐 그것도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즉 추미애도 조사받는 게 많이 있고 문재인도 있기 때문에 예.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해찬이가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화영이 받은 게요. 이화영이 받은 게 그 3천만 원 쌍방울 말고 네. 또 이제 TV조선의 단독 보도인데요. 그 용인의 부동산 업자가 있거든요. 네. 용인의 부동산 업자인데도 매월 2천만 원씩 다 받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까 진미파라고 해냈잖아요. 여의도에. 네. 사무실을 4개를 운영한 거예요. 거기 사무실을 4개씩이나 운영한다는 건 대선 캠프 차렸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제 그 TV 네. 이것이 정치다에서 앵커 묻더라고 그 의도가 뭐라 보느냐. 한마디로 이게 이재명 대선 아니고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건 대선 캠프지. 그러니까 돈도요. 예. 돈도 이게 3천만 원씩 준 거 있죠. 예. 이게 마지막이 대선 달입니다. 대선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고 나서 딱 끊었구나. 그럼요. 대선까지. 원래 이게 그래서 이해찬, 이화영이가 저는 이게 그 대선 캠프를 4개나 차려놓고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돈을 갖다 끌어온 게 쌍방울의 3천, 용인의 업자 2천 이렇게 돈을 끌어와서 이재명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했다. 이게 합리적 추론 아닙니까? 여기에 가담한 놈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이제 문재인 때 그 삼철이라 불린 이호철이라고 있잖아요. 이호철이도 이게 2019년 4월 달에 단동에 가가지고 경기도하고 중국 쌍방울 있잖아요. 거기 다 회의 참석하거든요. 네. 이 이호철이가 원래 그 중국에서 유학까지 갔어요. 베이징. 따라서는 이 사건을 이호철, 이해찬 이래가지고 이게 그 이재명을 돕기 위한 이런 게 대북 게이트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보면 지금 이해찬이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된 거네. 그렇죠. 예. 지금 이게 그 원래부터 내사는 좀 상당히 하고 있었고 본격 수사가 3천만 원 그렇죠. 이루어진 게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신 건데 이게 대선 캠프였을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까지 쫙 가려면 또 수사가 앞으로 계속 좀 폭넓게 그렇게 전개돼야 되겠어요. 이게 예. 대선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게 그렇죠. 이해찬이가 총선 나갈 것도 아니고 이화영이 지가 뭐 총선 캠프를 4개나 여의도에 차릴 이유도 없고 이거는 이재명 대선 캠프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중요한 게 이화영이가요. 기소가 여러 개 됐는데 그중에 최근에 된 게 바로 대북 송금이 기소됐습니다. 북한에 이거 800만 불 준 거 있잖아. 예. 그중에 500만 불은 경기도 스마트팜을 대신해서 준 거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300만 불은 이재명이가 방북하는 대가로 준 거다. 이래가 이화영이가 기소가 돼버렸어요. 기소가. 그러면 이화영이가 이재명 대선 북한에 방문하는 조건이잖아요. 이게 이재명이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재명에 대해서 소환이 임박했고 대북 송금 있잖아요. 이걸 이게 이재명까지 간다. 왜? 이화영이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이재명 비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이미 기재가 돼 있어요. 이거는 뭐 곧 아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이해찬이가 국회의원을 마치고 받았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안 된다는 의견도 있는 모양이죠. 뭐 정치인데 근데 그게 또 이재명 대선 자금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공범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사무실 4개 차리라고 예.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미파락원이라고 하니까 이제 대선 캠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예. 이게 이제 여의도 바닥이 넓은 것 같아도 별로 넓지 않아요. 이제 국회가 있잖아요. 국회 큰 길 건너편에 있는 이 블록이 이제 정당 사무실이 있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사도 거기 있고 더불어민주당 당사도 거기 있고 다 거기 모여 있어요. 이제 큰 빌딩에 모여 있는데 그런데 이 빌딩의 당사는 뭐 최소한 뭐 수백 평씩 쓰잖아요. 근데 당사와 별도로 그 일종의 그 대선 캠프, 대선 무슨 TF 이런 거는 당사에 같이 안 두거든요. 근데 멀리도 못 둬. 그래서 여의도에 이제 다른 빌딩에 그 특별팀이 이제 그 상주하게 되는데 그중 제일 시설이 괜찮고 편리한 데가 진미파라곤이에요. 이게 국회 길 바로 맞은편이고 그래서 진미파라곤이 그런 저 수상한 저 사무실들이 꽤 많이 있는 곳으로 그 전부터 알려졌어요. 저도 이게 많이 가봤죠. 예. 제가 국회 근처 그러니까, 오래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사무실을 4개를 그걸 갖고 썼다. 그리고 그 자금이 쌍방울로부터 온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거는 대선 캠프일 가능성이 매우 현실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그 당시에 이재명 캠프의 자장이 누굽니까? 이재명 캠프의 자장이 누가 뭐래도 그게 이해찬이 아닙니까? 이해찬이가 지지선을 할 때 천군만마를 얻었다 그랬거든요. 그쪽에. 그러니까 이게 이해찬이 활동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화영이가 부지사입니다. 도지사가 대선 놓으면 부지사가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을 끌어서 사무실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이재명 도왔다. 이거야말로 이건 합리적 추론이 아니고 거의 뭐 팩트 아닌가. 예, 저는 그래 알겠습니다. 봅니다. 자, 송영길이 이거는 왜 자꾸 검찰에 나갈까요? 송영길이요? 예. 이자는 이게 또 성민 그 교수가 잘 써놨더라고. 자기도 이게 그 나이가 제가 비슷한가 봐요. 평생 검찰에 자진 출소한 사람들 있잖아. 네. 대부분은 자수하러 오는데 수사해달라고 온 사람 처음 봤다고 써놨더라고. 네. 야, 보통은 자수를 하려고 찾아오잖아. 근데 나 잡아달라 수사해달라고 찾아오는 건 처음 봤대. 글쎄 그러겠죠. 예. 그러면 이게 송영길이도 자수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 송영길이가 저는 2차 출석쇼다. 2차. 네. 이거는 이제 그 두 가지로 보면 되죠. 하나는 이제 그 정치적으로는 윤관석, 네. 이승만 구하기. 지금 이게 다음 주 투표 아닙니까? 윤관석, 저 체포동의안. 예, 이승만. 저건 이제 두 분은 한동훈, 윤석열 정치검찰의 탄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결시켜달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 구하는 거. 이거 하나가 이제 그 의도고 첫째. 두 번째는 이제 그 본인의 구속 면하기. 왜냐하면 이게 본인도 영장 청구했을 때 본인은 불체포 특권이 없죠. 바로 이제 판사 앞에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여기 판사님, 내가 이렇게 스스로 출석하려고 조사해달라고 몇 번 했는데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이런 게 본인의 어떤 구속면한 네. 이런 게 꼼수로 계속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뭐 쇼는 쇼죠. 네. 예. 자, 다음 주제로 갈게요. 그 어제 그저께 참 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동관 특보요. 이동관 특보가 뭐 내정된 것도 아니고 또 공식 지명된 것도 아닌데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에 내정됐다더라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예전에 학폭을 아주 심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걸 뭐 이동관 특보가 그걸 권력을 이용해서 그걸 무마했다라고 하는 식의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좌파 언론에서. 그리고 이걸 이재명이가 받아갖고서 막 대대적으로 공격을 시작하니까 이동관 특보가 지명자도 아닌데 아직 어쨌든 또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생각했는지 또 특히 가족이나 자식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랬겠죠.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상황이 커져버리고 있는데 계속 커져가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먼저 이제 그 어제 연합뉴스 TV에 제가 대담한 게 있으니까요. 네네. 유튜브로 있더라고요. 이승훈 변호사하고 둘이가 대담한 게 있어요. 40분 동안. 그걸 한번 봐주시면 자세하게 돼 있고요. 네네. 먼저 이제 이걸 논평하기 전에 이재명이가 자식은 이제 부모의 거울이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동관 특보가 옛날에 한 말이에요. 이걸 인용하면서 맹공을 퍼붓잖아요. 근데 제가 그 TV에서 보면 나오죠. 이재명이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 있잖아. 이동호. 네. 지금 이게 상습 도박으로 기소 의견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성매매 비록 뭐 무혐의는 됐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 조사를 한 거 그 강도는 분명하거든요. 네. 그것도 할머니 이재명 어머니 그 장례 지나서 얼마 안 돼서 성매매 간 거 글자 쓴 게 다 나오잖아 후기가. 네. 그런 게 이동호가 성매매하고 도박하고 온갖 하는 이런 자식을 둔 이재명이 그럼 이게 정치 접어야지. 자식이 부모의 거울이라며. 자식이 부모의 거울이라며. 이재명 자식을 보면 이재명이 보이잖아. 비슷하게 보이네 진짜. 그런데 이런 말을 뻔뻔하게 하는 게 이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집안이 완전히 배짐이라고 해서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이재명이 집안이 지금 이게 부인을 저는 때리 팼다 봐요. 어떻게 그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가 어떻게 앞에 그런 상처가 납니까? 직접 가격해야지 그런 상처가 나잖아요. 김혜경 씨 그때 병원 갈 때 배소연이가 망토했고 막 이런 거 뭐 119 불러서 가고 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이재명이 폭행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봐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여기 그 어떻게 김부선이하고 무상연애 가능성도 높다 봐요. 김부선이하고 네. 이런 식으로 부인하고 이러고 김부선이하고 연애하고 다니니까 애가 바로 클 수가 있습니까? 애가 그렇잖아요. 이런 가정을 둔 이재명이가 이동관 보고 이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인데 너 자식 보니까 안 된다. 이게 진짜 내로남불도 유분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먼저 지적하고. 자, 그다음에 이동관 그 학폭은요. 네. 진짜 이거는 이게 그 전경원이라고 있습니다. 전경원. 나경원 할 때 경원인데 이자는 이게 남자입니다. 정경원. 남자 국어 선생이에요.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나오고 인천대. 네. 근데 정교조의 핵심입니다. 정교조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자가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자가 여기 2015년에 하나고 뭐 비리 어쩌고 해가지고 참여연대 의인상을 받았어요. 이런 거 보면 이자가 문제있다는 거 알아요. 참여연대 의인상은 전부 이상한 좌파들 가짜뉴스 이런 자들 주는 상입니다. 참여연대가 의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의인이 아니죠. 근데 이자가 계속 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 그때 이동관 아들하고 피해자 학생하고 뭐 싸운 거 맞죠? 학생이 싸울 수 있잖아. 그래서 잘 화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학폭이 아니라 친구 사이에 싸웠죠. 한번 싸웠다. 예. 그래서 잘 화해를 해가지고 선처바란다고 문제도 안 삼고 지금도 친하게 지낸데 지금도. 아니 원래 애들은 싸우고 나면 친해지거든. 그러니까 네. 그 학생이 오히려 전학 보내지 말라고 탄원서 내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학 조치라는 거는 두 번째 퇴학 다음에 전학입니다. 옛날에 정순신 내정자가 전학을 시키니까 대법원까지 소송했잖아. 이것 그렇지. 때문에 문제됐잖아요. 근데 퇴학 다음에 높은 징계가 전학입니다. 그 명문고등학교잖아. 하나금융그룹의 그 김성유 그때 회장 네. 하나고. 근데 거기서 전학을 시킨 거예요. 그럼 이게 엄청난 징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끝난 거죠. 이걸 계속 그때 선생이 뭐 학폭위를 개최 안 했다느니 선도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느니 단독 보도하면서 떠들어대는데 어떻든 저떻든 징계하기가 전학을 시킨 거 맞고 그다음에 피해 학생이 문자 삼는 거 맞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게 부적격자로 그러면 이동관 특보는 평생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아들이 싸운 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게 공격을 하고 있고 이게 저는 정교조의 핵심 중에 핵심 정경원 이자가 이게 계속 문제 제기하고 퍼뜨리고 하니까 떠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좌파들이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그 친구들하고 사이에서 뭐 싸움하고 클 수 있지. 네. 예. 진짜 그게 그런 식의 싸움이었냐 아니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실하게 있는 학폭이었냐 이것은 팩트를 정확하게 앞으로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이 친구들끼리 있을 수 있는 그런 싸움이었고 그리고 뭐 한 대 때리고 맞고 했겠죠. 싸웠으면. 그리고 나서 서로가 화해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런데도 이거를 물고 늘어지면서 사실은 그 아들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이동관 특보를 공격할 의도를 가지고 정경원이라는 이 정교조 출신 교사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물고 늘어지고 있고. 예. 그럼 이것은 이미 정치 사안이잖아요. 예. 이건 학폭과는 다른 정쟁이거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별하고 구분해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설명할 부분 설명하고 밝힐 부분 밝히고 또 방어할 부분 방어하고 역공할 부분 역공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으네요. 지금 이게 그때 그 당시에 네. 이동관 특보는 야인이었고요. 야인. 그리고 여기 보통 상황 같으면 이게 오히려 다른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니 네. 전학이 중징계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전학. 이게 그냥 싸워가지고 화해하고 피해 학생도 원하지 않는데 전학까지 조치를 한 거는 엄청나게 중징계라는 거죠. 오히려. 네. 근데 이동관 특보가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전학도 안 보내고 없는 걸로 묻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전학은 학생들한테 자살행위입니다. 이렇게까지 갔던 사안이고. 근데 이 문제 제기를 지금도 계속하는 정경원 이자에게 그 이후에 네. 강민정 있잖아. 강민정 비례의원입니다. 민주당. 특보잡인 박사님도 모를 정도면 특보잡인데 국회의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네. 있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워낙 활동을 안 하니까 서울대 역사교육과 나왔더라고. 강민정 의원실이 보좌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캠프에 일하고요. 이재명 지지 칼럼도 많이 썼어요. 지금 인터넷 치면 막 프로필도 다 나옵니다. 이 정경원 이자가 저는 이거는 이미 정치 싸움이지 순수하게 학폭 문제가 아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저희가 바르게 방어할 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걸 떠나서 또 이게 좌파들은 이동관이 오면 이게 뭐 언론 장악한다고 이동관이 장악 다 했다 MB 때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 언론 장악했느냐. 제가 한겨레 신문하고 몇 개 주장을 쫙 보니 이동관 특보가 언론 장악한 게 세 가지를 주로 들어요. 좌파들이. 첫째,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시켰다는 거야. 아니 이게 언론 탄압 장악입니까? 당연한 조치지. 정연주 있잖아. 지금 방송심의위원장이잖아. 정연주. 네. 이거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PD 수첩을 수사 기소를 했대. 이게 이동관 특보가 한 겁니까? 검찰이 수사 기소하죠. 그리고 PD 수첩 때려잡아야지. PD 수첩이 광우병 가짜뉴스 아닙니까? 예. 이게 언론 장악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황당한 게 종편을 출범시켰다는 거예요. MB 때 출범 맞잖아. 네네. 종편 출범한 게 언론 장악입니까? 이러는 게 말도 안 되는. 아니 MB 때 무슨 언론을 어떻게 장악했냐. 언론 장악은 문재인 때 강규영 이사 김밥 2,000원 못하고 끝까지 쫓겨냈잖아요.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해가 유일하게 이긴 이사가 강규영 이사입니다. 예. 이게 언론 장악 아닙니까?
저는 알았어요. 언론 장악도 그렇고 확보도 그렇고 제가 이게 뭐 굳이 이동관 특보하고 아는 것도 아니지만 아닌 건 아니고 좌파들의 부당한 공격은 막아야 된다 봐요. 그래요. 자, 이 이동관 특보의 그 아들 학폭 논란은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이제 좌파들이 지금 프레임을 덮어 씌우려고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약에 그 정치권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지금 대통령 특보입니다.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공식 지명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일종의 그 기선제압이라든지 프레임 덮어 씌우기 차원에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건데 이제 공식 지명되면 본격적으로 이 전장터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아직. 대통령 인사권을 어떻게 누가 함부로 예단을 합니까? 그냥 그런 소문이 정치권에 그동안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게 쓸데없는 싸움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공식 지명을 한다면 그때까지는 상황 전개를 좀 지켜보자. 공식 지명이 되는 순간 이제 지금까지의 이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오르고 이거는 뭐 청문회에서도 제일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팩트다. 팩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동관 특보가 이미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지금 언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이 계속해서 뭐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좌파들의 공격 중에는 가짜뉴스로 공격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팩폭을 해줘야 된다. 이 점을 제가 이동관 특보한테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요. 이 선관위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그 선관위가 어제 좀 꼬리를 약간 내려가지고요. 네네. 이번에 이거 채용 비리 있잖아요. 네. 이번 건에 한해서 네. 그것도 이게 채용 비리 건에 한해서만 감사를 받겠다. 그리고 이게 다른 사항들은 감사를 못하고 네. 앞으로는 이게 감사 안 받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 헌법재판소에다가 감사 범위에 대해서 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거는 제가 어제 연합뉴스 TV도 말했지만요. 한마디로 이게 반박하면 네. 우리나라는 이게 그 상권 분립이지 사건 분립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상권 분립 나라지 네네. 선관위까지 포함한 사건 분립이 아니다. 이 말은 이게 그래서 우리 감사원은요. 예. 상권 분립 때문에 국회는 감사를 못해요. 그다음에 이 법원하고 헌재는 감사를 못해요. 그렇지. 이게 감사원법 24조입니다. 선관위가 저는 이게 독립된 사부가 아닙니다. 선관위는 선거 관리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게 헌법에서 인정한 독립성이 있지만 그렇게 근본적으로 보면 저는 행정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행정사무 처리하는. 아니 행정기관이지 뭐.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 하잖아요. 예. 그거 사법부 아니에요. 행정부야. 행정부. 그러니까요. 다만 하는 일의 성격이 사법적 성격이 있어서 준사법기관. 네. 이러는 공수처도 그렇죠 뭐. 공수처도 그래요. 그러니까 선관위도 예. 행정부인데 하는 일의 성격이 있어서 헌법기관적 성격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결론적으로 예. 우리 상권 분립할 때 국회나 법원처럼 독립된 이런 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게 저는 상시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네. 물론 이제 선거 관리 업무는 일부 제외하더라도 예. 감사원의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그 촉구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선관위는 자기들은 독립기관을 하는데 오히려 법원의 하부기관처럼 돼 있잖아요. 중앙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하고 어허. 지방 가면 판사들이 다 겸직해. 예. 이 말은 이게 법원의 하부기관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제도를 깨야 된다. 네. 오히려 선관위가. 그래서 저는 감사는 전면 수용하고 이렇게 대법원의 하부기관 이걸 확실하게 그렇죠. 바로잡아야 된다. 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니 법관들이 사법부로서
이런 그 심판을 해야 되는데 네. 저것들이 선관위 위원장을 중앙이건 지방이건 다 장악하고 있으면 선관위가 고발하잖아요. 네. 쥐가 고발한 것에 무죄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게 예. 이번에 이게 부정선거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지금도 운동해요. 근데 대법원이 재판을 안 해. 왜냐하면 이게 박사님 말씀처럼 대법관이 위원장이니까. 예. 그래서 가장 우리 법치학과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누구도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게 영미법에서 확립된 대원칙입니다. 예. 근데 선관위는 자기가 판사가 고발해놔갖고 판사가 재판한다? 이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사법부의 산하기관에서 독립하고 네. 오히려 이제 그 성격은 행정부 내 하나의 부서예요. 따라서 이제 감사는 철저히 받아야 된다. 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시청자분이 글 써주는 걸로 예. 제가 이제 이해찬 그다음에 송영길, 이재명 이렇게 법정 세워야 된다 했더니 앞에 분이 2명까지 추미애, 문재인까지 동시에 모든 야당 대표 출신들을 법정 세워야 된다. 예. 이 말로 이게 대신하겠습니다. 예. 5명. 예. 예. 문재인, 추미애, 이해찬, 송영길, 이재명. 예. 이 더불어민주당의 5명의 당 대표들을 동시에 법정에 세워야 오늘 제목으로 합니다. 예, 법보다 주먹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